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돌키나, 하이. 오, 하이. 라나, 하이. 유니콘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사진 고르는 거 같이 보기로 했었죠. 라비니아, 하이. 베네사, 하이. 브라질, 오, 하이. 자두르키나, 안녕, 어떻게 지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야, 아유, 여기서 봐요. 아야, 하이, 버니, 하이. 자, 오늘도 이렇게 제 라이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퇴근을 좀 늦게 해가지고 집에 도착한 지 이제 한 30분도 채 안 됐어요. 늦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해 하면서 왔는지 몰라요. 오늘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좀 그리기 쉬운 사진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저의 기준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스케치북에다가 그리잖아요. 망친다고 해서 이걸 뜯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사진을 고르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그래서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배제시키는 조건들이 꽤 있습니다. 망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그리면 좀 단점이 있겠죠? 발전이 없습니다.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좀 안 해본 것도 좀 하고 어려운 것도 좀 그려보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아직 도전 정신이 좀 부족해서 가끔 미쳐가지고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사진을 고를 때가 있긴 한데 80% 정도는 망쳐요, 그런 그림을.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잘 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진을 고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사진을 그릴 때 그리드를 그리잖아요. 그 그리드를 활용할 때 뭐 그리드로부터 내가 그리려는 곳의 이 거리감, 요 거리감을 그대로 스케치북에 옮겨 그리기 때문에 사진을 무조건 1대1 사이즈로 뽑아요. 그쵸? 스케치북이 A4니까 A4에다가 출력을 하면은 똑같겠죠? 1대1 사이즈가 되겠죠? 그리고 아이패드에 옮겨서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스케치북이랑 그리드랑 사이즈가 똑같게 만들어서 보고 그립니다. 그래야 제가 길이가 어느 정도 길이인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핸드폰을 보고 그릴 때는 일단 기본 미 스케치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핸드폰으로 작게 보고 그려도 돼요. 근데 그 스케치 기본 이제 라인 딸 때는 저는 1대1로 보고 그리는 편이에요. 비율이 다르면 잘 모르겠던데요, 저는. My English is very bad. Me too. My English is so terrible. 제 잉글리시는 진짜 최악입니다. 일단 사진을 고를 때 제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진도 나가죠. 가장 중요한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잖아요, 제가 그림을. 디테일하게 그리려면은 사진에서도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고화질의 사진을 골라요. 화질이 굉장히 좋은 좋은 사진을 고르는데 여긴 없구나. 자, 화질이 좋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게 화질이 좀 좋죠. 확대해도 되게 잘 보이죠? 눈이나 눈 요런데 이런데 앞에 이런 구조들이 저는 잘 보여야 잘 따라 그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골랐을 때 그 사진을 A4에 배치를 했을 때 좀 깨지거나 그런 사진들은 웬만하면 그리지 않아요. 여기 지금 제가
모아온 사진들은 제가 그리고 싶었지만 화질이 떨어져서 못 그리는 사진들. 자, 되게 불분명하죠? 라인의 경계들이. 이런 데들이. 입술의 주름은 뭐 거의 보이지 않고요. 이런 사진을 보고 그리게 되면은 딱 요 정도 디테일만 뽑아낼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진도 정말 너무너무 그리고 싶었는데 너무 심하게 깨져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린다고 해도 이런 눈매나 이런 이쪽 위쪽 라인 같은 데에 음영을 좀 미세하게 넣어줄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 얘는 좀 괜찮은데? 이건 좀 그리려고 하면 그릴 수는 있겠다, 맘먹으면. 이런 거 너무 그리고 싶은데 이거 제가 너무 그리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리면 안 되는데 선택을 했어요. 그려보자,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역시나 제가 말한 대로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딱 요 정도밖에 그림이 안 나와요. 입술도 마찬가지고. 요거 보여드려 볼게요. 그림을 저의 최고의 폭망작이에요. 제 그림 중에서 제가 제일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인데 다시는 이렇게 화질이 조금 안 좋은 사진은 고르지 않아요. 이거예요. 그쵸? 입술에 주름 하나를 못 그렸어요. 눈매도 그냥 흐리멍덩하죠. 너무 안타까운 그림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이거. 폭망. 일러스트레이터 쓰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저 일러스트로 한 10년 넘게 밥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완벽하다고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제 전체적인 제 그림들 중에서 가장 디테일이 가장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너무 속상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치타 이것도 너무 그리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보면 화질 되게 좋아 보이죠. 하지만 제가 그림을 딱 이렇게만 그리잖아요. 가슴 윗부분에서 머리 끝까지. 더 이상 확대도 안 되네 이거. 못 그려요. 네, 그리면 망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손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그림들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조금 얘도 그리려고 하면 억지로 그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스케치북에 또 하나의 망작을 남길 수는 없으니까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그런 사진들이 지금 모여져 있고 저처럼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면 무조건 화질이 좋은 사진을 고르세요. 그 다음에 뭐 저랑은 다르게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만 표현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뭐 그러신 분들은 화질이 조금 떨어져도 분위기만 이렇게 표현하면 되니까 네, 크게 상관없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사진을 고르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 표정이에요. 제 그림들 보시면 거의 다 무표정 사진들이에요. 무표정에 눈빛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진들 그런 거를 주로 그리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절대로 안 그리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웃거나 얼굴에 인상을 쓰면은 이렇게 주름이 생기거든요.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귀엽죠.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나 귀엽지 그림으로 옮겨 놓으면 늙어 보여요. 특히 이 팔자주름. 근데 이게 안 그리면 또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되게 적정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깊이 패여 있는데 어떻게 적정하게 그리겠어. 이렇게 깊게 그려줘야지. 그러면 정말 사람이 정말 할아버지가 돼요. 아니면 막 40대 50대 아저씨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런 주름이 있는 사진을 웬만하면 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하고 이런 근육들 있죠. 이런 흐름들도 같이 그려줘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보일라? 잠깐만요. 이게
시간차가 좀 있어서 여기 근육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것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 그리면 좀 조금만 진하게 그려져도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피해요. 그리고 이런 거 난리 나죠. 눈가까지 있어, 주름이. 주름이 눈가까지 있어요. 이런 거는 웬만하면 진짜 너무 그리고 싶은데 민윤기, 특히 민윤기 웃는 거, 이렇게 활짝 웃는 거 너무 그리고 싶은데 저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절대 못 그립니다. 이런 거 그리면 그림 되게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치아. 이 치아가 특히 여기 잇몸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려놓고 나면은 생각보다 이게 되게 좀 징그럽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치아를 좀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이쁘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웃는 사진, 특히나 이렇게 입 쫙 벌리고 웃는 사진, 잇몸까지 다 나오게, 이런 거는 진짜 절대 안 고릅니다. 막 이 팔자주름에 그림자까지 지고 치아까지 다 나오고 이런 것도 절대 안 그려요. 이거 화질이 아무리 좋아도 안 그리는 사진. 여러분들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와중에 제가 이것도 원래는 제가 절대 안 고르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보자마자 너무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린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그려야겠다 하고서 그렸는데, 제가 그리면 안 되는 걸 그렸을 경우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 이제 성공했다라고 조금 생각하는 게 요거였어요. 이런데 주름이나 이렇게 벌리고 있는 입, 그리고 치아, 입안의 이런 구조들, 여기 안쪽에 어금니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것도 사진을 밝게 빼가지고 다 해서 그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안 그렸을 그림인데 과감하게 도전해서 제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주름 같은 거는 정말. 그리고 이 사진은 굉장히 무표정한 사진인 것 같죠. 근데 이런 거 보실 때 이 부분이 손가락에 밀려서 올라가 있어요. 그게 살짝 미묘하게 여기 쌍꺼풀 라인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게 느껴지세요? 이거를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당연히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가 쉽고, 그리고 내가 캐치를 했다고 해도 이거를 똑같이 느낌을 살려서 그리기가 쉽지 않죠. 아무래도 정말 무표정한 사진보단.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이런 사진이에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뭐 웃거나 인상 쓰고 있지 않은, 정말 좀 평범한 것 같지만 이런 게 오히려 처음에 연습할 때는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최근에 제가 그린 거죠.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데 치아가 살짝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정도는 뭐 도전하세요. 그래서 사진을 고르실 때 이제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될 거, 표정 같은 거 그런 거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똑같은 컨셉의 사진 두 장인데요. 요거랑 요거랑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골라서 그리게 된다. 그러면 뭘 고르시겠어요? 얘랑 얘랑. 저라면 얘를 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카메라를 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눈빛에 힘이 조금 덜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죠? 이렇게 눈에 힘이 있는 그런 사진들을 그리면 그림을 그려놨을 때 내 그림에서도 약간 그런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눈빛에서 힘이 느껴지는 사진을 좀 더 많이 고르는 편이에요. 자,
절대 안 그리는 사진을 칠성 사이다가 내놨죠. 칠성에서 공개한 사진들로 시리즈를 꾸며보고 싶었는데 못 그려. 이거 어떻게 그려 주름. 코에 막 눈에 막 어떡할 거야. 왜 이렇게까지 웃은 거야. 아 귀여운데 다 이렇게 너무 귀여운데 하나같이 치아는 다 나오고 이런 거 그리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전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실력이 훨씬 더 좋아져서 일치월장하거든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꼭 거르는 조건인데요. 흩어진 웨이브 머리카락입니다. 흩어진 웨이브 머리카락은 그리기 정말 힘들어요. 일단 그래서 저는 항상 단정한 머리카락을 선호를 하는데 여러분들 연습하기 가장 좋을 만한 사진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단조롭지도 않고 약간의 변화도 있고. 요거 제 영상도 있기는 한데요. 머리카락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요걸로 다들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합니다.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난이도 낮은 게 이런 거 괜찮죠? 머리 가르마 딱 타줘가지고 되게 얌전하잖아요. 흩날리는 것도 없어요. 이런 결들, 갈라지는 결들만 잘 캐치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영역들이 잘 구분이 되죠, 내 눈에. 이런 것들이 좀 그리기 쉽죠, 머리카락은. 결 나눠주고 그 안에 막 결 채워주고. 그러니까 결을 나눠준다는 게 이렇게 큰 라인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라인들을 먼저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그 안에 막 이렇게 머리카락을 채워줘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음영, 여기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밝은 부분, 또 여기 어두운 부분, 여기랑 층지는 이런 부분, 요것만 신경 써주면 돼요. 네, 이런 것도 단정해. 너무 좋다. 더 단정해. 요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단정한 스타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모습 같은 것도 있죠. 그럼 여기 뒤통수 라인 이런 것도 연습할 수 있겠죠. 제요 되게 멋있다. 이거 저는 이런 사진이 좋아요. 제요 멋있어. 너무 멋있어. 김석진의 이런 머리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살짝의 변화가 있는데 난이도가 한 단계 정도 높다라고는 할까요? 너무 단조롭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런 RM의 머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머리들. 이런 것들이 그려놓고 나면은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그리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릴 때 이런 결만 좀 잘 나눠주면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짧게 웨이브가 짧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진짜 안 어려워요. 이런 거 이렇게 굴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음영만 넣어주고 괜찮습니다. 도전해보세요. 이런 거. 이것도 그 단조로운 머리카락들이 레벨 1이라고 하면은 아까 그 김석진의 머리가 한 레벨 2, 3 정도? 얘네가 레벨 한 4 정도? 이런 게 레벨 1이죠. 쉬워요. 이런 거는 그냥 막 이렇게 고르게 수도 없이 고르게 그려주면 됩니다. 요것도 한 레벨 4 정도. 이거 저 그려봤는데 재밌었어요.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RM이 머리가 항상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세팅이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려놓으면 되게 멋있게 잘 나와요. 그림도. 이런 것도 이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난해.
이건 패스. 여러분 권하지 않겠어. 최근에 발표된 사진 중에서 그래도 좀 재미있을 것 같은 머리카락 요거였어요. 저는 최근에 층도 막 이렇게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고르면 안 되는 사진 보여드릴게요. 절대 고르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절대 고르면 안 돼요. 몰라. 고를 수 있으면 하세요. 나는 절대 안 골라. 저는 이런 거는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도 안 골라요. 이런 거. 그 머리카락 결의 구분조차 안 가죠. 네. 이것도 이때 발표됐을 때 너무 부리고 싶었는데 정말 꾹 참았어요. 정말 꾹 참았어요. 머리카락 이거 못 그립니다. 네. 제 스타일로는 절대 못 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못 모르고 그렸다가 된통 당했던 그림이죠. 이런 거 이렇게 끝에 막 흩어지잖아요. 머리카락들이. 이런 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거는 안 그리시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렸던 사진이 제가 이거였죠. 머리카락. 울면서 그렸어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거 어려워. 보기만 해도 어려워. 그쵸? 이거 그리실 수 있겠어요? 이런 거? 막 이렇게 지글지글 못 그려. 이것도 진짜 그리면 안 되는데 제이홉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렸어요. 절대 그리면 안 되는 걸 그려가지고 성공한 거 두 번째. 성공했대.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도 진짜 정말 얘는 머리카락도 어려웠지만 이 옷이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손이 많이 가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이런 머리카락은 일단 연습을 좀 많이 하신 다음에 이제 좀 단조로운 게 지겹다. 도전해보고 싶어. 그럴 때 한 번씩 그려보시고 저처럼 울면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도르키나 립스. 입술은 저도 어려워가지고 영상을 잘 안 만들어요. 네, 근데 마음에 드는 입술이 나오면 꼭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긴 한데 볼까요? 올라와 있는 게 제가 튜토리얼 입술 하나 올려놓은 게 있긴 있거든요. 자도르키나 립스 튜토리얼. 요거 립스 튜토리얼 비디오. 이거밖에 없나? 제가 처음으로 만든 립 영상인 것 같아요. 입술은 저도 어려워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화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정, 무표정 웬만하면, 그리고 세 번째가 머리카락, 단정한 머리카락. 웨이브가 있더라도 이게 흐름이 좀 잘 보이고 조금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웨이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절대 고르지 마세요 그런 머리카락들 있죠. 이런 머리카락은 되도록이면 안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절대 피하는 조건, 절대 피했으면 하는 조건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에 반대되는 저화질, 과한 표정, 그리고 복잡한 웨이브 머리. 이것들 말고 제가 좀 더 기피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얼굴의 일부가 가려진 사진들. 화보컷 촬영할 때 이런 거 가끔 찍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는 한데 저는 그냥 이 얼굴을 눈, 코, 입을 온전히 다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가려져 있는 게 천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게 천인지 뭔지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천처럼 보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만큼 여백이,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그림도 좀 비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르지 않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이런 거는 연필러로 했을 때 여기를 굉장히 어둡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균일하게 톤 대비를 맞춰서 어둡게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고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잘린 사진도 고르지 않아요. 저는 웬만하면은 이 머리 끝에서 쇄골 이 밑부분까지는 나와 있는 그림을 그려요. 그래야 조금 스케치북에 얹어놨을 때 조금 균형이 맞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다른 사진을 그렸죠. 이때 찍은 사진들 중에서. 이게 얼굴이 만약에 완벽하게 다 나왔으면은 아마 이걸 그렸을 거예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있나? 이게? 이렇게 해서 다 나온 게? 내가 못 찾은 건가? 그래서 이렇게 얼굴의 일부가 가려지거나 잘린 사진은 그리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목이 안 보이는 사진. 자, 이런 거예요. 제가 A4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잠깐만요. 이걸 가려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A4에다가 앉히면 한 요 정도 크기가 나오겠죠? 되게 이상하죠? 얼굴만 똥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팔이 다 가려져서 네, 얼굴만 뭔가 동 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웬만하면 이런 거는 고르지 않아요. 턱을 이렇게 괴고 있는 거, 손등에다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전체를 봤을 땐 괜찮은데 내가 A4에 안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조금 뭔가 좀 생뚱맞은 느낌? 그래서 안 그래요. 가장 아쉬운 사진이 요거입니다. 너무 얼굴만 어딘가에 이렇게 띵 얹어져 있는 것 같죠? 좀 제가 만약에 얼굴을 좀 작게 그린다, 그래서 이 주변 부분도 다 나오게 그린다 하면 모르겠지만 저처럼 스케치북에 거의 머리 끝에서 이 쇄골 라인까지 꽉 차게 그리는 경우에는 그렇게 적합한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는 조금 괜찮죠. 이게 괜찮은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얼굴 앞으로 팔이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얼굴이 좀 뒤로 들어가 보이죠. 그래서 얼굴이 똥 떠 보이는 느낌이 좀 덜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렸어요. 얼굴이 조금 동동 떠 보이는 느낌이었고 뭔가 사무친 듯한 느낌?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얼굴이 동떨어져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그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조금 얼굴이 뒤쪽으로 들어가 있고 앞으로 팔이 좀 나와 있는 사진을 고르시는 게 더 균형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피하는 조건 세 번째, 로우 앵글입니다. 저의 첫 번째 폭망작. 로우 앵글 또는 정면에서 찍었지만 모델이 턱을 이렇게 살짝 들었을 때 이 광대에서 입 쪽으로 요 떨어지는 요 라인, 이 옆쪽이 옆얼굴이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가 굉장히 넓어 보여요, 얼굴이. 이런 건 뭐 사진으로 봤을 때야 당연히 잘생겼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은 정말 여기로밖에 시선이 안 가요.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또 이거 못 모르고 그렸다가 이것도 망했죠. 얘도 살짝 턱이 잘못 그리면 여기가 좀 넓어 보여요. 이거 음영 처리 되게 조심해서 해주셔야 되는 사진이에요, 이것도. 얘는 그래도 얘보다는 좀 덜한데 그래도 저 같으면 안 고를 것 같아요. 이것도 원래는 조금 턱을 살짝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렸어야 되는데 그렸죠.
생각보다 너무 넓게 나오지 않아서 일단 그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기는 했어요. 근데 역시나 누가 딱 보자마자 턱이 넓어졌다고. 턱이 넓대. 몰라, 나는 있는 그대로 그렸는데 넓게 나왔어요. 실패한 거죠, 음영 조절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진은 네,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려우니까.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지민. 턱 들고 있어도 턱이 넓어 보이지 않은 박지민. 이런데 안 넓어 보이죠, 되게. 아래쪽에서 찍었는데도 여기 분명히 아래쪽에서 찍었어요. 근데 안 넓어 보여요. 헉, 박지민. 예외가 있었습니다. 박지민. 다음에 이걸 좀 고려해서 박지민의 턱을 들고 있는 사진을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셀카. 셀카는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셀카를 찍었을 때 찍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의 왜곡이 좀 있잖아요. 얼굴형의 왜곡. 위쪽은 좀 크게 나오고 아래쪽은 작게 나온다든지 이런 거. 이쪽은 크게 나오고 이쪽은 좀 작게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네, 잘 안 그리게 그냥 제가 그리기 싫은 건 거죠. 네.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잘 나온 사진이 저는 그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쵸, 마찬가지죠, 셀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잘 나왔는데 안 그립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취향이죠. 저의 취향적인 문제인 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나온 거 그리세요. 마음껏 그리세요. 이런 거 얼마나 이뻐. 너 눈도 크고 진짜 안 그래도 큰 눈이 더 크네. 그쵸? 이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 제가 그리기는 했는데요. 화려한 꽃무냥, 화려한 액세서리, 이렇게 화려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는 결국 그리다가 제가 포기하고 다른 모양으로 그렸어요. 이런 거. 제가 웬만하면은 옷에 있는 모양, 문양 이런 거 싹 다 그리거든요. 그래서 다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난해하고 어렵고 이러면은 이제 제가 포기를 하는 거죠. 이거까지는 내가 너무 힘들겠다, 못 그리겠다 싶어서 대충 옷만 그리고 안 그리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눈에 보이면 안 그릴 수가 없어요. 보이면 막 그리고 싶어. 이런 것도 너무 이쁘지만 이런 니트 이런 거 그리기 너무 힘들 것 같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제가 또 절대 안 그리는 것들 중에 하나, 꽃 안 그립니다. 그리고 민윤기 사진 중에 우리 슈가 사진 중에 이것 때문에 포기한 사진이 정말 몇십 장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아시죠? 이 펜던트 호랑이야 사자야? 사자? 뭐지 이거? 이 펜던트랑 목걸이 때문에 포기한 사진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이 옷의 패턴 때문에 제가 패턴에 지금 너무 뒤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매번 시리즈를 시작할 때마다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그릴까 말까. 이렇게 해서 화려한 의상 또는 액세서리 이런 것도 좀 피합니다. 비겁하죠. 비겁하게 피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요거 외에 제가 피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조금 목이 꺾여 있는 사진? 약간 A4에다가 제가 배치를 했을 때 구도가 이상한 사진인 거죠. 결론은. 그럼 이거를 이렇게 기울기를 바꿔가지고 그리면 그럼 또 이상해요. 왜냐하면 얼굴을 밑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얼굴이 약간 처지죠. 근육들이. 그런 것들도 똑같이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각도를 바꿔서 그리면 이상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왜 가지고 왔냐면 이 사진의 포인트는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리는 부분은 이 부분부터 한 이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면 A4에 놨을 때 분명히 이 팔이 다 나와요. 되게 이상하겠죠? 팔을 그려놨을 때 이 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겠죠? 이제 그런 거를 따져가지고 사진을 고릅니다. 이런 거 다 배제시키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뭐 큰 문제라도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거 안 그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네, 저 영상 다시 편집해서 다시 올릴 거예요. 지난주처럼.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분들이 훨씬 더 팔로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자막이 필수가 됐어요. 그래서 대충 중요한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다시 업로드를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 고르는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늘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진들을 골라요. 근데 아까 그 민윤기처럼 이성을 잃고 고르면 안 되는 사진들을 고르기도 합니다. 네. 엄청 후회하면서 그리지만 또 그만큼 열심히 그리기도 해요. 어떻게든 망치지 않아 보겠다라고, 성공해 보겠다라는 의지로. 그러면서 뭐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폭망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쉬운 사진들 그리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 보면서 그림을 그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를 그리면 지쳐요. 되레 막 지쳐가지고 그림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단조로워 보이더라도 일단 좀 쉬워 보이는 사진들을 먼저 그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골라온 사진들 중에 조금 추천할 만한 사진이 아까 헤어스타일에 있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그림이 제가 좀 술술 나왔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얘가 얼굴이 정면이 아니어서 코 그리기가 좀 쉬워요. 이런 그림자 경계가 좀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암 넣기도 쉽고 여기에도 명암의 경계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서 네, 이런데 음영 넣는 것도 되게 편했어요. 이쪽 부분만 조금 얼굴에 음영 신경 써서 넣어주시면 얘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사진들 다 아시죠?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단조로워 보이더라도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저는 일단 이렇게 사진을 고르는데 요즘 제가 또 시리즈로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진 고르는 게 까다로워지기는 했어요. 이왕이면 같은 화보의 사진들로 맞춰서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언젠가부터 저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노리고 있는데 멤버 전원이 제가 원하는 조건들로 구성된 그런 화보를 찾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뭐 베스킨라빈스나 막 칠성사이다에서 공개하는 사진들 막 되게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칠성사이다 사진 보셨죠? 그렇게 막 좋아 이러면서 웃고 있고 막 시원해 이런 컨셉이었나 봐요. 못 그려요 그런 거. 그래서 되게 절망했죠. 못 그리는구나. 칠성사이다 날라갔고 베스킨을 그리려고 했는데 고화질의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것도 포기했어요. 근데 마침 필라에서 정말 제가 딱 그릴 수 있을 만한 사진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정말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지금 방송이 얼마나 됐죠? 제가 잠깐만요. 얼마나 진행을 했을까요? 벌써 1시간이 다 돼가요. 56분입니다. 와, 벌써 이렇게 되었다니.
여러분들 이미지 어디서 검색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기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가시면 저는 이미 이제 여러 번 많이 검색을 했었기 때문에 키자마자 방탄이 나오지만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자,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BTS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쫙 나와요, 사진이.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사진은 딱 봐도 화질이 굉장히 좋죠. 네, 이런 거 골라서 와, 이런데 되게 잘 보인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잘 보이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사진의 전체적인 느낌은 제가 눈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눈의 라인의 각도, 이런 부분의 음영, 이런 거에서도 그런 느낌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질이 좋고 눈이 잘 보이는 사진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BTS를 검색한 다음에 사진을 막 이렇게 골랐죠. 자, 전정국을 골랐습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내리시면 이 인물에 대한 사진이 더 나와요. 물론 다른 인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사진과 관련된 사진들이 쭉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보다가 이렇게 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 클릭해서 보시면 또 이때 사진들이 막 더 나오죠. 과거 사진들이.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 클릭하시면 내가 지정하는 이 위치, 요거와 흡사한 사진들이 또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인물들도 많이 나와요, 이때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고 검색을 하죠, 이렇게 보시면 화질이 좋고 안 좋고가 딱 구분이 되실 거예요. 이 화면상에서도 구분이 되실 거예요. 이런 거는 셀카죠. 화질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우와, 다 보일 것 같아, 눈에. 그죠? 이런 거 골라서 그리세요, 여러분. 이런 거 골라가지고 어떤 걸 연습하시냐면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의 음영 표현하는 거, 요 눈 안의 구조,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이 라인들. 이게 지금 라인이 벌써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것까지 7개가 있어요.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요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신경 써서 그리면 너무 좋겠죠. 그림이 정말 디테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원하는 디테일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아직 양의 차게는 안 됩니다, 저도. 그리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 그림의 크기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정수리에서 쇄골 라인 바로 밑에까지 그 정도로 잡아서 그리면 그래도 좀 눈의 크기가 어느 정도 나와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 아직도 고민 중이기는 한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법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그리기 쉬운 사진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림 그리실 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거를 먼저 좀 그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그려 보시길 바래요. 그래야 내가 좀 지치지 않고 꾸준히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제 편집을 거친 후에 다시 업로드를 할게요. 자, 주말 안에 최대한 번역해서 업로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는 그리드 설명 드릴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인스타 라이브를 준비하러 갑니다. 네, 꼭 봐주세요. 여기 인스타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인스타도 이따 1시에 인스타에서 만나요. 안녕, 갈게요.